안녕하세요. 12월 5일이네요. 이제 벌써 이제 22년도 그 마지막 날입니다. 어쨌든 월드컵이 한창인데,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새벽, 자정이었죠. 한국 대 포르투갈, 조별 예선, 3차전. 정말 극적인 한 편의 드라마가 쓰여졌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 4시에 16강전 브라질하고 앞두고 있는데 아무튼 또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월드컵이 아마 22년의 끝자락을 장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즘 즐겨보고 있는 지지난주인가요?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던,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말씀드렸던 그 레몽레인, 재벌집 막내 아들, 지금 어제인가요? 8화, 그러니까 원래 금토일 이렇게 3화씩 해서 6화로 하고, 지난주 주말에 토일 해서 이제 8화까지 방송이 됐는데, 이 8화에서 나온 게 이제 2000년, 99년, 2000년 그 IT 버블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드라마상에는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나왔지만 그때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공모가 1,500원으로 시작해서 30만 원까지 올랐다라는 그 5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세웠던 그때 코스닥이 2,800까지 갔잖아요. 코스닥이 2,800까지 갖고 지금 코스닥이 700 얼마니까 지수대가 그때 IT 버블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온 이 새로운 기술 다이얼 패드라고 하는 인터넷 전화 하여튼 인터넷 태동기였으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돈을 주고 전화를 걸었던 그 시절에 이제 인터넷만 되면 이제 무료로 전화 통화를 한다는 거죠. 그 획기적이지. 지금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톡 뭐 이런 톡으로 전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한 전화 통화인데 그 당시에는 뭐 대부분 이제 물론 핸드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은 안 나왔고 핸드폰이라는 게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지. 1999년, 2000년 핸드폰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의 스마트폰은 아니고 스마트폰 전 단계 뭐 피처폰이라든가 뭐 전 단계였는데 PCS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이제 이 드라마로 소환이 됐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물론 이제 줄곧 이제 스토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현대사의 경제를 이게 나타내는 건데 그냥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IMF 이야기도 나왔고 한보철강 아진자동차는 기아차고 뭐 그다음 뭐 철강도 이제 그게 한보철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 DMC가 나오죠. DMC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이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 대통령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 이후에 그 차기 대선에 그러니까 민주화되고 난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하고 난 뒤에 후보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야당에서 김영삼, 김대중 단 후보 단일화 실패해가지고 세 사람이 나오는데 어쨌든 김영삼이가 나중에 노태우한테 붙죠.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쨌든 누구한테 정치 자금을 주느냐 뭐 이렇게 해갖고 주인공인 진도준이 노태우한테 건다. 그리고 2등, 3등에게도 돈을 건네준다.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성공을 했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분당 땅을 5만 평 받아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거기서 240억을 벌잖아요. 그 240억을 가지고 달러를 바꿔서 그 아마존에 상장하면서 아마존을 했는데 그 전에는 뭐 그 드라마 상에는 코다브라는 뭐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한 그 아마존 같아요. 그걸로 투자를 해서 떼돈을 벌죠. 그런 다음에 이제 미래를 아니까, 그 미래의 결과를 아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 DMC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기술이죠. 이게 이제 이미 미래에서 온 사람이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30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55일 연속 상한가. 그 드라마상에는 공모가 1,500원으로 출발해서 30만 원까지 간다는 그런 스토리로 나오는데, 그 1,500원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그 30만 원이면은 엄청난 200배가 넘죠?
200배 정도 되나요? 200배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면 2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버는 거죠. 미래의 내용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순양의 그걸 인수할 자금이 빠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미래를 아니까 그런 생각인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뭐 이제 제 지인들하고 잠깐 뭐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런 미래를 선도할 미래의 유망한 어떤 산업군이 뭐가 있을 것이냐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 뭐 흔히 언급하고 있는 뭐 거론되는 게 4차 산업혁명으로 언급되는 게 미래의 유망 산업이라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중에서는 뭐 자율주행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뭐 전기차도 있을 수 있고 UAM도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 블록체인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거의 태동기라고 할까요? 그럴 만한 게 있으면은 한 10년간 묻어둘 생각으로 그런 종목에 투자하면 되겠지만 이전보다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뭐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몇 년 후에 새로운 것들을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것들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너무 빨리 변하니까 세상이.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한편에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거는 가장 확실한 숫자를 찍어내는 거는 그래도 2차 전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도 뭐 2차 전지 말고도 뭐 유망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종목들을 시장에서 찾아내고 투자하는 게 물론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보면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은 당장 오늘 사면 내일 수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조바심에 그만큼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진짜 투자는 진짜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샀는데 내일 안 오른다? 근데 내가 샀는데 한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나는 말할 수는 있겠죠. 나 5년 기다릴 수 있다. 그 뭐 수익을 확정해 준다면 5년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수익이라는 게 확정된 수익이라는 건 아무도 보장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그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사람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기다리기 정말 힘듭니다. 예, 대부분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이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공식적인 어떤 주식시장, 뭐 이런 데서도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번다. 그런 게 아닌, 그런 논리가 아닌가, 그런 생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인트로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스토리를 끌어다가 옛날에 새로운 기술 다이얼패드라는 인터넷 전화 가지고 주가가 55일 연속 상한가를 갔던 그런 주식을 뭐 알고 사면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런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주식이 어떤 것일까? 각자 또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반이 좀 넘었고 미국 시장 개장 1시간 정도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크로아티아인가요? 지금 뭐 16강전 지금 뭐까지 또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오늘 미국 시장 선물은 좀 내리네요. 아까보다 낙폭을 좀 키우고 있고 어쨌든 오늘의 시장의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뭐 주말 동안에 나온 언론 보도에 따라서 시진핑이 중국의 방역 정책을 완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항생지수라든가 중국 지수가 좋았죠.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의 금요일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재미가 없었습니다. 뭐 거의 보합 성조고 코스피는 0.62 내렸고 지금 현재 달러도 상당히 많이 내렸죠. 이전에 뭐 1,400원 넘게까지 가던 게 지금 1,292원. 그리고 유가는 뭐 80달러까지 아래로 떨어졌다가 오늘 좀 올라가네요. 아마 러시아 EU하고 미국하고 해서 러시아 유가 상한제 뭐 60달러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뭐 또 감산 뭐 추가 감산은 없다고 오펙 플러스에서 이야기했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라기보다는 방역 정책 완화에 따라서 좀 뭐 석유 소비가 좀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유가가 3% 정도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뭐 정유주가 좀 오르겠죠. 정유주가 좀 오를 거고, 오늘은 이제 중국 시장의 방역 정책 완화에 따라서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여행, 항공, 면세점, 뭐 카지노, 호텔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 저 홍콩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중국도 좀 올랐고, 그런 종목들이 오늘 주인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뭐 각자 개별 뭐 모멘텀으로 올랐지만 오늘 어 상승률 상위로 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뭐 ETF나 ETN은 빼고 이런 거는 빼야 되겠죠. 카카오페이가 좀 눈에 띄고요. 차이나 항생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ETF들 그런 종목들이 보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5G 종목도 좀 눈에 보이고요. 오늘 뭐 탑픽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에 따른 화장품이라든가 리오프닝 관련되죠. 뭐 호텔. 그래서 눈에 띄는 게 이제 뭐 제주항공이 눈에 띕니다. 12,650원까지 가서요. 상당히 세게 올랐습니다. 오늘 상당히 세게 올랐는데 지금 7,980원의 유정가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으로 봤을 때 뭐 한 50% 이상이 7,980원 기준으로 하면 5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마 해외 뭐라고 할까, 국제선 노선이 계속적으로 정편이 되면서 새로운 노선들이 오픈하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9천억이 넘죠. 이 정도면 거의 1조 가까이 되는데, 1조 가까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아직 적자란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좀 뭐라고 할까, 좀 유념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에 121선이 지금 13,000원 정도인데 13,000원 선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를 뚫고 올라갈 것인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걸 뚫는다고 하더라도 15,000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1조가 훨씬 넘는데, 그 정도는 좀 과한 게 아닌가, 과열이 아닌가, 오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13,000원 정도에서 조금 매도하는 게 어떤가. 일단 수익 나신 분들은 아니 수익이 안 나시더라도 다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잡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항공주 중에서는 제주항공이 일본 노선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실어나는 운송객 수도 많고, 지금 뭐 LCC 중에서는 가까운 근거리 노선에 대해서 뭐 인터파크 데이터도 나왔지만 그런 오늘 뉴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국발 위드 코로나의 정시 온기가 돈다, 뭐 리오프닝, 여기서 제주항공 10% 노량물 여행 관련주 또 엄청 올랐죠. 하나투어, 뭐 노랑풍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라고 할까,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쨌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만도 지금 운항을 한다고 그러죠. 지금 2년 만에 열린 타이베이 하늘길. 그래서 지금 뭐 홍콩 같은 경우에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은 인천 부산 타이베이 노선에 재취항한다고 나오죠. 지금 뭐 내년 1월 18일 날 주칠에 이렇게 됐네요. 2년 11개월 만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 대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좀 인기 노선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주가가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럼에도 15,000원은 조금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도 한번 각자 뭐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주항공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전략을 한번 짜보시고 매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우선주는 뭐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호텔 신라도 오늘 8만 원 정도 뚫고 올라갔고요. 화장품주들도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스킨 이런 종목 뭐 또 화장품이고, 그 외에 또 여기 코리아나 연우 뭐 이런 종목이 있고, 제 눈에 정말 요즘 진짜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세방이에요. 세방은 뭐 쉬지를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예. 거의 쉬지를 않고 9,800원? 9,800원에서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뭐, 만 원에 치면은 뭐 거의 200% 이상 올랐던 거죠, 수익이. 200% 이상 나는 건데, 쉬지도 않고 오릅니다. 너무 지금은 과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세방은 대단합니다. 세방 말고 다우데이터도 그렇고요. 거의 쉬지를 않고 오르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뭐, 너무 일찍 팔지 않았나, 제가 이런 후회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팔고 난 거는 뭐, 뒤돌아보지를 말아야죠. 예, 그리고 요즘 또, 뭐, 내년 1월 JP 모건 헬스케어도 있지만은,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오스코텍도 간만에 상당히 오르고 그 외에 ABL 바이오, 알테오젠, 뭐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기존에 이제 뭐 기술 이전 수출에 해서 실적이 있는 종목들 물론 대장주는 뭐 CMO나 CDMO 하는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이 주목받지만은 어떤 그 신약 개발에 임상을 하고 있거나 임상 전 그 기술 이전 수출을 맺어서 과거에 주목 많이 받았던 바이오들도 요즘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그런 종목도 상당히 요즘 바이오들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아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로카페이라는 뭐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만든 그게 매물로 나와가지고 그걸 인수한다라는 것 때문에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카카오페이가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하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가 알리페이잖아요. 알리페이인데 거기에 중국에서도 카카오페이가 된다라고 뭐 그런 뉴스가 일전에 나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세게 올랐던 적이 있잖아요. 카카오페이가. 그래서 이제 그거와 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좀 많이 올랐죠. 이때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랐고 오늘 오른 게 중국 방역 완화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 페이 결제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카 모빌리티를 인수 추진한다라는 신문지상에는 그렇게 나왔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중국 방역 완화하고 관련이 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시장에서 쓰기 때문에 마치 뭐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해서 현대카드인가요? 뭐 그런 거 주목받듯이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카카오페이가 중국의 시장에서 워낙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데서 박리담회라고 많이 쓰이면 수수료로 해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카카오페이가 올라가지 않았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오늘 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UAE에 출장을 갔죠? 출장을 가서 뭐 이제 5G, 6G 이동통신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5G 관련주들도 상당히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여기 이제 상위 랭킹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아까 FR텍인가요? FR텍도 있었지만 그 외 종목들 중에서도 5G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좀 안 보이긴 합니다. 상위 랭킹에. 어쨌든 오늘 중국 방역 정책 완화에 관련된 화장품주가 제일 눈에 많이 띄고 그다음에 항공주, 여행주, 면세점 뭐 이런 종목들, 호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제선들이 계속 열리고 함으로써 조금 더 가지 않을까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장에서 그런 종목들이 세게 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 다만 이제 지수가 오르지 않았던 건 미국 시장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FOMC에서 금리를 뭐 50bp 0.5% 정도 인상을 예상하는데 그 이후에 또 나올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한번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페이 외에 그 외에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 방역정책 완화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 뭐 LG생활건강 이 무거운 뭐 종목이 6.7% 정도 올랐으니까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리고 요 밑에 가시면 이제 호텔신라도 이제 88,800원까지 5.26% 정도 올랐고 아모레퍼시픽도 6% 정도. 연우 이제 그 화장품 그 케이스 만드는 연우 같은 경우 10.4% 정도 올랐고요.
아무래도 중국 방역 정책 완화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패션, FNF 홀딩스 그런 종목들도 눈에 띄고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면세점하고 관련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눈에 띄는 것들이 뭐 대부분 아까 뭐 FNF 외에도 스킨에 이건 뭐 너무 좀 잡주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걸 빼더라도 그런 종목하고 좀 관련이 있고 오늘 좀 조정 좀 심하게 받았던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심하게 조정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아까처럼 뭐 오른 종목들은 팔고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내릴 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이 2차 전지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뭐라고 할까 실적이 우상향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이제 확인하면서 가겠죠. 확인하면서 갈 텐데 이런 조정 때 좀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개별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면 ETF를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레버리지를 오늘 좀 샀고 지인에게도 좀 추천을 했습니다. 사라. 좋은 가격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이 좋아지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 LG 화학, SDI, 포스코홀딩스, LNF 이런 종목들이 다 2차 전지하고 관련된 종목들인데 오늘 다 내렸잖아요. 다 내렸기 때문에 좋은 매수 기회를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가 뭐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MLCC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아모텍도 상당히 뭐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거의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뭐 주가라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바닥인 섹터들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아모텍 말고도 오늘 아까 말씀드린 5G도 거의 바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5G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갈 만하다. 가져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은 추가 매수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아까 서두에서도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가장 유망한 미래의 주력 산업이 될 가장 유망한 거는 2차 전지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실 텐데 만약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에너지 혁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에너지 안보. 그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전기차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뭐 그게 배터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든 아니면 수소로 갈 수 있는 것이든 다른 걸로 갈 수 있는 뭐 에너지 자원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한다면 그 다음은 선박이 될 거라는 조선 선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조선 기자재랑 조선 이런 거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바다 오염도 심하거든요. 환경 오염도 엄청 심하지만 그래서 지금 뭐 유럽에서도 데모 엄청나게 심하게 하죠. 더 이상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늦출 수 없다. 지금 뭐 지구의 기온을 산업혁명 시대보다 1.5도 이상 안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1.5도인가? 예. 그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실현 가능하려면은 그만큼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줄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바다 오염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다음에는 비행기로 갈 것 같아요. 비행기로 그만큼 이제 기술이 어렵다는 거죠. 항공기에 대한 기술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항공기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SMR이 주목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원전으로 가죠. 뭐 에너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뭐 유한한 자원이잖아요. 에너지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친환경 자연에서 주는 어떤 에너지를 활용하는 단계까지 가겠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런 차원에서 장기 투자로 본다면은 에너지가 가장 유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들을 계속 발굴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뭐 아까 2차 전지도 말씀드리는 거고, 조선도 말씀드리는 거고, 원전도 말씀드리는 거고, 너무 광범위하죠. 예, 너무 광범위하긴 하지만 각자의 취향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2차 전지에서는 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고 조정을 받고 있죠. 주목받고 한참 날라갔다 조정받고 있는 게 이제 미래나노텍이라든가 이수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전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려아연도 좋은 뭐라고 할까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격대가 40만 원대 못 잡았던 게 좀 후회되긴 하지만 어쨌든 영풍그룹하고 고려아연 관련돼서 지분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지금 뭐 장업주 두 집안의 어떤 뭐라고 할까 삐끄덕거린다라는 뉴스 기사도 있었는데, 그런 점을 참고해서 고려아연, 영풍정밀 뭐 이런 게 조금씩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 여전히 제 눈에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너무 싸 보인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듭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규 투자에 대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전에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것도 나왔고, 계속적으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 SK 배터리를 쓴다고 MOU를 맺었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SK 배터리뿐만 아니라 SK온 배터리뿐만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과의 관계도 할 거다라는, 왜냐하면 다원화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삼성 SDI하고는 현대가 안 하는 거죠. 지금 국내에 뭐 아이오닉 5, 그다음에 6, 그다음에 EV6, 이게 지금 SK온 배터리를 쓰고 있잖아요. SK온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SK온이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까 3% 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내일에 아마 SK이노베이션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물론 미국 시장에 의해서 어떻게 흐름을 보여줄 건는 모르겠지만, 내일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여전히 너무 싸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PR이 53배고 포워드 PR 8배로 떨어진다는 거는 수익성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상되는 뭐 실적 같은 경우에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이제 유가의 정제 마진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21년 대비해서 22년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숫자에서 나타나니까요. 이게 이제 만약에 SK온의 어떤 배터리의 분야가 더 많은 실적을 내준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그랬잖아요. SK 회사들 아마 배당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주가 부양 방법을 가져오라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각사 나름대로의 CEO들이 고민을 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배당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안 했지만 올해는 배당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 2019년인가요? 19년에 3,000원 배당했는데 한 2,438원 예상한다고 하는데, 올해 아마 배당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이런 뭐 가격대라고 하면 차트상 봐도 위치가 나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차원에서 조금 접근한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주항공이 제가 신주 인수권 80원, 100원 이런 때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50%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런 걸 팔아서 저는 저런 걸 계속적으로 옮겨 갈아타고 있다. 에코프로 이런 것도 13만 원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사모으고 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2차 전지주로 계속 갈아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갈 거라는 믿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조금 더 욕심낸다고 하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LG화,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이런 거를 다 살 수는 없죠. 비싸니까. 그래서 ETF를 사모은다는 거죠. ETF 중에서도 레버리지를 사는 거죠. 뭐 아래로 2배 정도, 위로 2배 정도. 뭐 미국에서는 뭐 3배, 트리플까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 트리플까지는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뭐 상한가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30% 위아래로 있지만, 어쨌든 그런 종목들로 계속적으로 갈아타고 있다.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너무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2차전지 섹터만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각자 뭐 판단에 투자 마인드 각자 판단에 맡기겠지만 어쨌든 가장 유력하게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요합니다. 인내심을 요하고 어쨌든 오늘의 주목받은 거는 어쨌든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와 관련된 호텔, 여행, 항공 그다음에 카지노, 면세, 뭐 이런 종목,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조금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IR고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IR고 말고 관심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IR 자료들이 파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정말 뭐 상장 기업의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뭐 관심 있는 종목들 이런 데서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기아, 이렌텍, 삼기, 뭐 SPG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인텍플럭스 뭐 대형주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중소형주들도 좋은 자료들을 올렸는데 이런데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GS 윈드, 데스모 하이텍.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에코 프렌들리 데이 이런 거 해갖고 자료들을 올렸어요. 이런 자료들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공부해 볼 만한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자료들을 상당히 뭐 잘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보고 좀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회사에 대해서 믿음도 생기고 뭐라고 할까 투자할 때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는 지주사로서 그 밑에 비상장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뭐, 그리고 또 수직 계열화 했다고, 뭐, 포스코 홀딩스처럼 수직 계열, 다만 이제 리튬에 대한 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리사이클, CNG, 그 다음에 전구체, 머티리얼즈, 리튬에 대한 거,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EM, 이런 뭐 양극재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계열사별로 좀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제 이 회사의 성장 전략 같은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R9에 올라오는 이런 자료들도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왜 계속적으로 2차 전지가 성장하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 좀 사모아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면서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정받을 때 한번 사모아 보는 것도 분할 매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IR 자료에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 이런 것도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엔딩은 오늘 그 중국 방역정책 완화 관련해서 가장 세게 갔던 물론 다른 구주도 있겠지만 항공주 중에서 가장 세게 갔던 제주항공을 보시면요. 오늘 12,650원이고 10.67% 올라서 12,450원 시간에서도 약간 오르긴 하던데 이 가격대면 시가총액이 9,586억입니다. 9,586억. 그리고 뭐 지금 뭐 7,600 거의 7,700만 주죠. 근데 이제 전환 사채 물량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에 따라 발행 주식수가 달라지겠지만 한 800만 주로 잡는다고 하면요. 그렇게 되면 8,500만 주 정도 되죠. 8,500만 주가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더 올라갈 겁니다. 옛날에 잘 나갈 때가 1조가 좀 넘었었죠. 1조가 좀 넘었었는데 그때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적자입니다. 현재는 적자니까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모멘텀으로 지금 세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뭐 15,000원이 된다. 15,000원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이 회사의 뭐라고 시총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뭐 1조 2천억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 1,000억 이상 찍어야 됩니다. 1,000억 이상 찍어야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PBR 자체가 10배가 넘죠. 예. 주당 순자산 가치가 1,146원이니까 그거에 지금 주가가 12,450원 10배가 넘죠. 예. 그리고 PER은 뭐 엄수니까 지금 뭐 계산이 잘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점을 참고하시되 다만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보면 타이페이 노선 좀
다시 하고요. 이 오키나와도 지금 다시 운항을 하고 지금 방콕에 이어서 치앙마이도 운항하고 계속 국제선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국제선이 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 또 갑니다. 특히 일본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더라고요. 제 지인도 지금 주말에 일본에 갔다고 사진을 보내던데 어쨌든 여행객들이 상당히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탑승객 수가 많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종목 토론실 댓글 보니까 상당히 기대에 찬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지금 증권사들 전망이 4분기에 5억 원 정도의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이. 그리고 이제 매출은 3,135억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뛰어넘는 게 나오면 더 갈 수도 있겠죠. 이걸 예상을 뛰어넘는 게 실적이 나온다 4분기에 그러면 더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시기를 조금 누릴 필요가 있다.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올랐을 때 물론 뭐 더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았다가 다시 밑에서 잡아서 지금 마이너스인 분들은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더 낮춰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환율도 우호적이고 유가는 물론 오르고 있지만은 유류 할증료로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달러가 원 달러 환율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류 대금이라든가 정비비라든가 이런 게 다 달러로 결정되기 때문에 달러가 내리는 만큼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제선 노선들이 계속 늘고 있고 탑승률도 좋다. 예. 로드 팩터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가. 그리고 중국의 또 노선이 만약에 방역정책 완화돼서 중국 노선이 오픈된다고 하면은 그쪽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국의 방역정책 완화와 관련된 종목들을 어느 정도 모멘텀 플레이로 좀 하면 단타 개념으로 짧게 하는 개념으로 하면은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시황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는 한 3%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선물 지수가 아까보다 또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네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뭐 방향을 좀 바꾼 것 같고요. 아래로 트는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축구가 중요한 관건이네요. 물론 이제 투자와는 별개지만, 어쨌든 축구하면은 또 치킨을 뭐 이렇게 치킨하고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긴 하던데, 아무튼 축구 잘 보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투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공부하는 만큼 보인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리고 정보도 많이 모아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투자했을 때 수익이 안정적으로 창출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